안녕하세요. 대구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수와 복원에 대해서 공부해 볼까 합니다. 한 번만 사용하고 버리는 일회용품이 아닌 시간을 두고 반복해서 사용하게 되는 가구나 소품들, 그리고 공간을 연출하는 인테리어에 관련된 소재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보수나 복원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보수의 기본 방법들을 공부해 보고 또 접목을 시켜보는 과정으로 공부해 볼까 합니다. 조금은 지루한 과정이 될 수도 있는 보수와 복원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어떤 가구나 공간을 연출하는 인테리어 시공 과정에서 보수와 복원은 아주 중요하고 꼭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보여지는 결과물들이 어떤 작품 전체를 완성하여서 보여지는 결과물에 비해 굉장히 작은 부분처럼 보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경험이 많지 않은 초보 실무자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험을 가끔 하기도 합니다. 아주 작은 보수임에도 작업에 사용되는 소재의 특성과 전반적인 작업 과정을 이해해야만 하는 까다로운 작업이 바로 보수와 복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 인테리어 시공 공정에서는 각 공정마다 작업업체가 사용되어진 소재나 재료, 작업되어진 페인팅 컬러나 재료들을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였다가 AS나 보수 작업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나마 큰 어려움 없이 보수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작업에 관여하지 않은 현장이나 작품에서 발생되는 보수나 복원입니다. 작업 과정도 잘 모르고 사용되어진 재료도 없고 컬러나 질감을 조제를 해서 보수를 해야 될 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이 듭니다. 크게 보수는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순 컬러 작업만으로 보수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기초공사를 필요로 하는 상처가 깊은 보수입니다. 첫 번째 단순 컬러 작업으로 보수가 가능한 것은 표면만 상처가 나거나 또 오염이나 변색이 되었거나 그 보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상처가 깊지 않아서 컬러만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컬러와 질감만 맞춰주고 코팅 작업만 살짝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가구 같은 경우에 지금 상판에 보시면 이렇게 코너 부분에 상처가 나서 색깔이 패인 부분, 근데 심하게 패이지 않고 겉면만 살짝 벗겨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컬러로 보수해주는 작업, 그리고 측면에 보시면 어린아이들이 낙서를 해서 오염이 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주는 것이 단순 보수 작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보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상처가 깊고 패여 있어 단순 컬러 작업만으로 보수가 되지 않을 때는 상처난 부분을 먼저 메워주고 다시 주변 컬러와 질감을 맞춰주는 작업을 해줘야겠죠. 이때 파손된 부분을 메우는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들을 그 상황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각 재료의 성격과 특징을 잘 알고 작업을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이 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리 아래쪽 부분에 좀 심한 파손이 있어서 이 부분을 메워주고 컬러를 맞춰줘야 하는 그런 보수가 필요한 상태로 볼 수 있겠죠. 네,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찢기거나 파손된 상처나 홈을 메울 때 사용되는 재료가 핸디코트나 메꾸미 종류들입니다. 사용하기도 편하고 건조되고 난 후에 사포나 연마 작업도 용이하고 쉽게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비를 맞거나 햇빛에 노출되는 실외라면 일반적인 핸디코트를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럴 때는 상황에 맞는 내부용 핸디코트나 외부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좀 더 강도를
견딜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사용해 줘야 되겠습니다. 또 금속이나 자전거, 자동차처럼 외부에 완전히 노출되어 재질이 부식이 되거나 더욱 큰 강도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는 아이언 퍼티와 같이 더더욱 강도가 강한 제품을 선택해서 작업을 해줘야겠죠. 강도가 강한 제품은 사포 작업이나 작업 방법이 좀 더 힘들고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경화제와의 배합 비율과 건조 시간을 최대한 철저히 지키고 완전히 건조가 되기 전에 사포 작업을 해줘야 표면이 수월하게 샌딩, 연마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크랙이 간다거나 하는 특수한 부분에 보수할 수 있도록 탄성이 있는 보수제들도 나오고 요즘은 정말 좋은 재료와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재료들의 특징과 성격을 공부하고 알아야지만 적절한 보수 작업에 필요한 재료를 선택하여서 작업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보수의 가장 기본 개념을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그럼 이제 이 가구를 한번 보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컬러 보수 작업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청결하게 만들어주는 것과 동시에 이물질 제거 작업이 되어져야겠죠. 네, 앞에서 살짝 보여드렸었는데 지금 이 가구는 어린아이가 크레파스로 낙서를 한 흔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물질은 요즘 집집마다 매직 스펀지 청소할 때 많이들 사용하시죠. 이 매직 스펀지를 작게 잘라서 물에 적신 다음 이 매직 스펀지를 이용해서 닦아주시면 웬만한 이물질들은 되게 수월하게 제거가 됩니다. 네, 크레파스의 흔적도 깨끗이 제거가 되지만 표면에 묻어있던 이물질도 제거가 되면서 굉장히 깨끗한 보수 작업이 가능해지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이물질이나 오염을 제거해 주도록 합니다. 네, 물에 적신 매직 스펀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크레파스 자국을 말끔히 제거해 주었고요. 그리고 상판에도 보시면 이렇게 펜 자국과 앞면에도 약간의 오염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매직 스펀지를 사용하시면 어렵지 않게 이렇게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오염을 제거해 줍니다. 네, 이제 상판에 보시면 이렇게 컬러가 벗겨지고 밑색이 드러난 이런 부분에 이제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보수의 첫 번째 기본 단계인 컬러로 보수하는 방법입니다. 아크릴 컬러에서 이 컬러들과 관련 있는 색깔색 그리고 밝은 밤색, 조금 회색빛 도는 밝은 밤색, 그리고 짙은 초콜릿색 느낌의 짙은 밤색, 이렇게 세 가지 컬러를 준비했고요. 여기를 물을 섞어서 조금 묽게 만든 다음 이렇게 밑색이 드러난 부분에 채색을 해줄게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이들이 요즘 학교에서 아크릴 컬러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아크릴 컬러 가운데서 가구와 관련된 컬러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네, 물을 섞어서 컬러들은 보통 건조가 되면은 조금 더 진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진하게 채색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묽고 연한 느낌으로 채색하시면서 조금 더 칠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밑색이 드러나서 컬러가 손상된 부분을 채색해 줍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
한 번에 보수가 안 되면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컬러 작업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사실 이렇게 스크래치 난 부분이 보수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부분인데, 컬러를 묽고 연하게 해서 붓에 약간만 묻혀서 이렇게 스크래치 난 부분을 보수 작업해 줍니다. 색을 완전히 더입히는 게 아니고 상처난 부분 위주로 해서 아주 살짝 색감만 더해주는 정도로 보수해 줍니다. 컬러를 묽게 해서 지금 이렇게 스크래치 난 주위 부분으로 약간의 색감만 더해 주시고요. 주위 분위기를 거슬리지 않게 살짝 문질러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네, 상판에 스크래치 난 부분 붓으로 물감을 묽게 해서 칠해준 다음 살짝 문지르고 퍼뜨려 주어서 이렇게 보수 작업을 해 주었습니다. 이 가구의 발 아랫부분에 보면 이렇게 끝부분이 깨져서 떨어져 나갔는데, 이 부분에는 제가 보수의 두 번째 단계인 살을 채워서 보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구의 발 끝쪽 부분에 이렇게 조금 깨져 나가서 이 부분을 보수하는데, 살을 채우는 재료는 가장 보편적이고 또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핸디코트, 일명 메꾸미라고도 하고요. 핸디코트로 살을 채워준 다음 컬러를 칠해주어서 보수 작업을 하겠습니다. 핸디코트를 헤라를 이용해서 이렇게 발라줍니다. 발라줄 때는 원래 그 떨어져 나가기 전에 그 모양을 잡아주면서 살을 더 발라줍니다. 핸드코트는 액자가 부드러운 재질이라서 쉽게 사포로 연마가 가능하기 때문에 심하게 살을 과하게 더 바른다든지 하지 않는 이상은 사포 작업으로 다듬어 주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핸드코트를 이용해서 떨어져 나간 부분의 모양을 잡아줍니다. 한 번만에 모양이 잡아지지 않을 때는 건조시킨 다음 또 사포 작업을 한 후에 다시 한 번 더 살을 채워서 모양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가구 다리가 직선이 아닌 곡선이다 보니 헤라로 핸드코트를 발랐을 때
조금 지저분한 윗부분에는 물걸레로 닦아 주었고요. 이렇게 깨져나간 부분에 핸디코트로 살을 메워서 네, 보수하였습니다. 이제 건조시킨 후에 사포로 연마하여 원래 칠해져 있던 컬러로 페인트 칠을 해주겠습니다. 핸디코트는 4mm, 5mm 이상 되는 너무 깊은 상처에 한 번에 메워주려고 하면 크랙이 갈 수 있다는 거 네,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메워준 핸디코트가 다 건조가 되고 난 후 220방 고운 사포를 이용해서 곱게 연마를 해줍니다. 네, 그 다음 네, 기존의 다리 컬러와 비슷하게 수성 내부용 백색 화이트에 컬러를 살짝 섞어서 이 베이지 컬러 톤을 만들어서 이 부분에 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채워준 핸디코트에 수성 내부용 백색 컬러에 아크릴 컬러 황색 계열과 또 밤색 계열 지금 이 컬러는 옐로우 옥시드와 로우 엄버인데요. 베이지 컬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컬러들을 살짝 섞어서 네, 화이트를 조제를 해줍니다. 네, 메워준 부분에 컬러를 칠해서 색깔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진하게 색깔을 맞추지 마시고요. 또 마르면서 톤이 다운될 수도 있으니까 네, 이렇게 보수 작업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상판과 다리 부분에 흠집 나고 스크래치 난 부분을 보수해 주었고요. 이 서랍장의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제 위에는 레일이 들어가 있지 않는데 두 번째, 세 번째 큰 서랍들에는 지금 레일이 들어가 있는데 이 레일이 오래되고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 볼 레일에 볼이 빠지면서 레일이 지금 작동을 원활하게 지금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서랍 레일 교체가 지금 필요한 상태라서요. 지금 서랍 레일을 교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랍장에서 서랍을 떼서 이렇게 분리를 시켜 줬습니다. 여기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서랍 레일입니다. 서랍 레일은 보시면은 서랍에 부착되어 있는 요 서랍 레일과 또 몸체 바디 부분에 안쪽에 레일이 들어갈 수 있도록 부착되어 있는 서랍 레일. 네, 요게 이제 한조가 되어서 이렇게 부착을 하는 것입니다. 레일을 교체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기존에 부착되어져 있던 레일의 위치를 표시해서 그대로 네, 새 것으로 교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서랍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작을 하시면서 레일을 이 서랍 몸체보다 조금 더 긴 거를 부착을 하였는데 굳이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 서랍 레일의 길이에 맞는 레일로 교체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서랍에 부착되어져 있던 레일을 해체하시기 전에 설치되어 있던 레일을 잘 표시를 해주시고 네, 해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대로 새 레일을 부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설치되어 있던 레일을 드릴을 이용해서 해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부착되어져 있던 레일을 해체하고 새 레일을 교체해 주겠습니다. 네, 교체해 줄 서랍 레일입니다. 레일 작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방향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네, 이 부분은 서랍장의 바디 부분에 안쪽에 들어갈 레일이고요. 네, 이거는 여기 서랍에 부착되어질 레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한쪽이 막혀 있거든요. 이 막힌 쪽이 앞으로 이렇게 가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밀어 넣어 보세요. 네, 이렇게 되면 부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레일을 다시 빼서 부착을 해야 될 때, 요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까만색 플라스틱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위로 눌러서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존에 설치되어져 있던 부분에 레일을 다시 부착해 주시면 되고요. 피스를 박을 때는 여기 처음에 피스가 있던 부분 말고 그 구멍을 피해서 새로운 구멍에다가 피스를 박아 주시면 됩니다. 네, 몸체 부분에 설치되어져 있는 이 서랍 레일도 마찬가지로 해체하기 전에 부착되어져 있던 위치를 표시를 해 주신 다음에 해체를 한 후에 그대로 그 자리에 다시 새 레일을 부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일을 교체하는 거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레일을 교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랍 레일도 교체해 주었습니다. 레일을 장착한 후에 서랍을 집어넣을 때 생각처럼 부드럽게 딱 들어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좌우 균형을 맞춘 다음 조금 힘있게 밀어 넣으신 다음 볼 레일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조금 왔다 갔다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레일이 여기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는 그리스칠을 조금 해주시면 좀 더 부드럽게 서랍이 작동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서랍 레일도 교체해 주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상판과 또 다리에 흠집 난 부분, 보수한 부분에 수용성 바니쉬 반광 코팅 작업 한번 해주어서 좀 더 오래도록 가구를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보수와 복원의 기본 개념을 이 가구를 리폼하는 것으로 공부해 보았습니다. 또 낡아서 작동이 잘 되지 않는 서랍 레일도 교체해 보았고요. 보수와 복원은 좀 많이 지루하기도 하고 또 까다로운 작업이기도 한데 많은 경험을 필요로 하는 전문 과정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